다들 잘 들어오고 계시군요. 일단은 뒤에 질문 중에 일을 어떻게 받냐는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걸 세트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큰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큰 그림. 기업이 있어요. 기업. 일을 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오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림쟁이가 대중에게서 뭔가 인정을 받고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맞지만 직접적으로는 아니고요. 그림쟁이는 기업한테 인정받고 돈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죠, 디자이너. 우린 디자이너니까 대부분 다. 뭐 내가 뭐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개인 전시를 하고 판매를 하겠다. 뭐 아니면 후원을 받겠다. 사람들한테 대중들에게 그러면은 뭐 맞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기업이에요. 기업이 판단하고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고 그림쟁이 디자이너를 이제 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걸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기업이 대부분 우리가 IT 계통이나 아니면 뭐 웹소설이면 뭐 출판사라고 이제 퉁칠게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시스템 갖고도 있지만 뭐 요 정도 기업들이 이제 디자이너, 그림쟁이들을 찾죠. 그래서 게임 쪽 소스를 그릴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플 디자인을 할 사람들이라든지 웹소설 같은 걸 표지를 그리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웹툰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픽을 하는 거야. 우리의 이 작업물 프로젝트의 예상되는 결과물의 타겟층이 누구인가? 타겟층이 어떻게 되고 어떠한 언제 출시를 해야 되고 어디에 출시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 다 따질 거란 말이에요. 이제 기업이니까 그런 게 준비가 돼 있겠죠, 데이터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요. 하나둘 기획적으로 준비되고 그중 한 파트로 그림이 있겠죠. 웹툰이라고 해서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만화 재밌으면 만들어야지가 아니고 되게 치밀하게 준비하거든요, 요즘에는. 게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게임을 출시해서 흥행하기 위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그림은 굉장히 미비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사람 필요하고 저런 사람 필요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도 필요해 라고 판단했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얼마나 실력이 좋고 얼마를 그러니까 페이를 얼마나 줘야 하고 얼마나 대우를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여기에 맞는 인재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우리가 왜 채용을 받는지에 대한 인식부터 하셔야 돼요. 이 질문 받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정말로 시야가 좁다. 아직은 다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고 눈앞에 있는 거밖에 못 봐요. 내 입장밖에 생각을 안 하고 너무 간단하고 뻔한 얘기인데도 그냥 생각해 보려고 이 개념을 확장시키질 않더라고요. 진짜 눈앞에 있는 것만. 우리가 뭐 게임 회사에 간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게임 회사에 가서 뭐 그리나요? 전 뭐 해야 되나요? 잘 그리면 되나요? 포폴 어떻게 하나요? 자소서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물론 궁금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안에서 뭘 하고 왜 채용을 받는지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답이 다 논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굳이 듣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뒤에 나올 얘기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소시켜 드릴 거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기업은 그런 의미로 우리를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림 그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그 채용 방식들은 이제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지만 이제 프리랜서로 채용을 하기도 하죠. 파생되는 질문들 다 대답해 드릴게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쵸? 기업은 원한다. 누구를? 사람을. 그림 그릴 사람을. 이 공식을 일단 성립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사람이 기업을 필요로 하는가는 일단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이 먼저 사람을 필요로 해야 이게 스타트가 돼요. 왜냐하면 일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기업은 적으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고 나서 기업이 찾아다닙니다. 이제 사람을 서칭을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프리랜서는 이렇게 찾아다니게 되고, 만약에 내가 게임 회사의 정직원으로 가고 싶다. 그림 업계에서 정직원이 보편화되어 있는 유일한 직종이 이제 게임 쪽일 텐데, 다른 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화가 안 돼 있으니까, 적으니까 대체로 프리랜서를 쓰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게임잡이라든지 이런 잡코리아라든지 이런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공고가 올라가게 되죠. 채용 공고가 올라가게 되는 방식이고, 프리랜서를 찾을 때는 서칭을 합니다. 직접 웬만해서. 물론 이제 프리랜서를 뽑을 때도 우리 뭐 외주 무슨 외주 하실 분 구합니다 하면서 공고를 올리는 시스템들도 많이 갖춰져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요 시스템이 조금 더 보편화가 많이 돼 있고, 이제 일을 충분히 받을 만한 레벨 되신 분들한테는 보편화가 돼 있고, 또 좀 무난한 방식이기도 하고, 좀 이런 공고를 올리는 방식들도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서치가 가장 좋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이 안 온다 하면은 가서 이제 이런 걸 공고를 찾아서 올리는 거고, 전달을 하는 거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력서를 전달하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먼저 연락 오는 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외주를 받으시는 분들은 뭐 블로그라든지 뭐 트위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자기 그림들 이렇게 막 올려놓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옆에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이름 나오고 밑에 메일 주소가 꼭 있죠. 그리고 뭐 외주 및 뭐 외주 문의 받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놔요. 이런 게 그냥 가볍게 올린 것 같아도 올려놓으면은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트위터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아마 좀 잘 그리시는 분들을 팔로우하고 따라다니다 보면은 이제 메일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좀 쿨하신 분들, 시니컬하신 분들은 그냥 메일 주소만 턱. 그게 아니면은 제 메일 주소가 이러니까 뭐 문의 사항이나 뭐 외주 문의 같은 것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라고 멘트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기업에서 사람을 풀어가지고 서치를 하기 때문에 연락이 생각보다 잘 옵니다. 실력이 된다면. 그렇게 해서 일을 구하는 케이스가 많고요. 뭐 저 밑에 인맥에 대한 얘기도 물어보셨는데, 인맥으로도 갈 수는 있어요. 갈 수 있고, 또 인맥을 신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인맥이 없으면 일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일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얘기를 더 해드려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뭐 내가 먼저 지원이 왔던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뭐 자주 비유드리는 이제 작가님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쫙 취하죠. 뽕에 취해 이렇게. 작가님 뭐 하면서 저희는 어떤 회사고 막 이러면서 오는데, 이렇게 메일을 받게 되실 거예요. 대체로 되실 거고, 그 뒤에 이제 뭐 여러 내용들이 있겠죠. 우리는 뭐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고 뭐 이런 거를 의뢰를 드리고 싶다 하면서 얘기가 올 거고, 자세한 얘기는 잘 안 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뭐 페이라든지 정확히 어떤 일을 해야,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면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거고, 바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쓰진 않습니다. 일단 톡 찔러보고 물렸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자세한 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웹소설의 표지를 담당해 주실 작가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설은 이런 것들이고, 뭐 이러이러한 자료를 보내주면서 뭐 이런 그림 스타일을 원하고 있고, 뭐 페이는 보통 처음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얼마 받으시길 원하시나요? 얼마나 드리면 되나요? 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먼저 보통 기업이. 그러면 이 동영상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예요? 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얼마 달라, 얼마 받길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죠. 그때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질문이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어디 있지? 여기 있죠. 자신의 그림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보통은 요즘에는 검색을 좀 해보시면 이 테이블이 좀 있어요. 그림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건 얼마, 어떠어떠한 건 얼마 이렇게 해서 연차가 좀 쌓여서 실력이 인정받으면 얼마까지 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 좀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메일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회사다, 기업이다 라고 올 텐데 그 회사를 검색해 보시면 그냥 기본적인 사이트들이나 이제 프로젝트의 결과물 같은 게 인터넷에 검색이 될 거잖아요. 웹툰이 됐든 웹소설이 됐든 게임이 됐든. 그러면은 이미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그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쪽에서 먼저 선제 시험하고 불렀을 때 몰라요, 다시 선제 시험하고 되받아 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얼마를 받으시겠어요? 라고 보내실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쵸?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제가 아직,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서, 먼저 보편적으로 받는 금액을 받고 싶다라고 해주시면은, 막 후려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40만원, 45만원 이렇게 받는데, 나한테는 20만원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러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 주변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생기더라도 투박내에서 이렇게 준다라고 했는데 생기더라도 그냥 한두 번 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상황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토막 난 거라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받아서 한두 장 한다고 해서 3년씩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장 해봐야 길어야 1, 2주 정도 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하고 경험 삼아 하고 포폴스 할 때 생각하고 작업하고 그냥 받으시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나는 이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 그러면 어떻게든 정보 찾으시는 게 맞고.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고, 그냥 처세를 좀 알려드리긴 했지만 대부분은 그냥,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도 문제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요 10만원 차이 솔직히 기별도 안 가요, 기업한테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받는 가격대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정말 이제 정보를 구할 수가 없다면, 그래서 이야기를 주면은 이제 그쪽에서 한 번 더 이제 수두룩하게 정보를 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소설을 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고, 여기에 어떤 부분에 어떤 컨셉이고, 또 웹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예인분들 사진을 주면서 요런 요 얼굴대로 그려달라, 요 구도로 그려달라, 이런 상세한 기획서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여기서 제일 사실 밉상인 그림쟁이들이 뭐냐면 자기 그림 그리는 사람들, 고집 부리는 사람들. 고집을 그렇게 부리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겁이 많고 조금 자존감이 많이 내려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보통 일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 그림체로 그리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걸 요청을 받는 건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돈을 주고 자신들이 필요한 그림을 요청을 하는 건데, 내가 안 그렸던 그림체다 보니까 그려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든 기업이 나한테 무슨 요청을 했는지는 일단 뒷전이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게 싫고 내 눈앞에 나오는 게 싫고 막 불안불안한 거예요, 지금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고치고 하면서 이 사람이 요구한 걸 무시하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려서 줘요. 됐다, 역시 난 이거지 하면서 줘요. 그럼 이쪽에서 무슨 생각하겠어? 요청한 거는 우리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랑 남자 주인공이랑 같이 이렇게 서 있는 작업에 여기에 나무가 있고, 여자 주인공은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 남자 주인공은 누구를 닮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두 명을 그리긴 그렸는데 나무도 안 그렸지, 얼굴도 맘대로 내가 늘 하던 내가 좋아하는 얼굴로 그렸지, 뭔가 구도도 뭔가 요청하는 거랑 다르지 하고 그렇게 왔으니까 만족스럽지가 않죠. 분명 기획을 줬는데 왜 이렇게 왔지? 하고 이제 빠꾸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안 그럴 것 같죠?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 하잖아. 이게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면은 꼭 그래요. 자기는 아닐 거래. 안 겪어보고.
여러분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닥쳐오면은 다 저렇게 됩니다. 어떻게든 나도 예외 상황 없이 무언가는 하나씩 걸리게 돼 있어요. 물론 방금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남들이 다 거치는 거다 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겪게 되게 돼요. 그냥 멀리서 보면 이상하지만 하게 됩니다. 왜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들어보면 그걸 왜 당하지 싶은데 막상 받아보면 놀라고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외주를 받던 뭐 회사에 가서 일을 받던 웬만하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상대가 요청하는 거를 지키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를 해주는 사람이 고수지, 내가 보기 좋은 걸 해가지고 내는 게 고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고. 아시겠죠? 이런 문제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전달을 하고 기획서를 받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하고 이제 답장을 하겠죠. 그리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기간 같은 것도 다 주고받게 될 거예요. 주고받게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작업을 할 때 이제 기업에서 주는 그 커트라인들이 조금씩 있어요. 커트라인이나 제출 방식들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스케치 완성되면 한번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미색 한번 보내주시고 완성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1차, 2차, 3차 받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데도 있고, 그냥 완성 다 되면 주세요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스케치 완성되면 한번 보고 그 다음 완성 때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스케치 때 시안 한 3개 정도 짜서 보여주시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웹소설이나 게임이나 외주가 다양하니까 그 직종마다도 많이 달라요. 추세가 많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얘기한 것들 한 번씩 다 만나게 될 거예요. 외주를 다양하게 한다면. 다 저도 실제로 마주쳤던 방식들이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해졌던 제출 기한들을 제외하면은 중간에 메일을 보내고 왔다 갔다 주고받을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바쁘니까. 외주 나한테만 주나? 나한테만 외주가 지금 내 전부지. 저 사람들한테는 외주가 많은 일 중 그냥 한 토막이에요. 내 시야로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게 갖고 상대 입장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받고 나서 내가 뭐 스케치 1차 그리고 완성 1차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스케치가 끝났어요. 내가 이제 기획서 받은 대로 스케치가 다 끝나면은 그냥 메일로 스케치 완성본이 됐습니다, 스케치 시안 다 되었습니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 빠르면은 몇 시간, 느리면은 막 2, 3일 뒤에도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늦게 확인한다고 해서 처음 정해졌던 총 제출 기한은 늘려주지는 않아요, 보통.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승질이 좀 나죠. 왜냐면 나도 할 거 많고 바쁘고 손 느리신 분들은 또 빠듯한데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여기서 영리한 방법이 뭐냐면, 만약에 줬는데 하루 뒤에 와. 그럼 하루를 내가 놓친 거잖아요. 하루 뒤에 왔는데 이러이러한 부분들 수정해 주세요, 안 맞습니다 하면은 또 작업해서 또 보내고 또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들은 스케치본을 시안을 여러 개 짜서 보냅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버리고, 상대가 뭘 하고 싶은지 캐치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캐치해서 업계를 잘 알고 있으면 이 플러스 알파가 잘 되겠죠. 해서 시안을 여러 개 짜서 보내주면은 매우 흡족해 할 거고요. 여기서 좋아요 작가님 이걸로 합시다 하면은 이제 스케치해서 완성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초보야, 일을 해본 지 별로 안 됐어. 그래서 배색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거 해줄지 저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 기업에서도 회사 입장에서도 이것도 좋아할 것 같고 저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아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그러면은 색 한번 깔아보고, 뭐 빨간색 계통을 하나 칠해보고 파란색 계통을 하나 칠해보고, 중간에 보내달라는 얘기를 안 했었지만 그래도 중간에 보내서 제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둘 다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좀 봐주실래요? 라고 보내주시면은 그쪽에서도 뭐 그렇게 귀찮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작가님 저희 컨셉 상으로는 뭐 파란색이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글 작가님께 여쭤봤는데 파란색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작업하시면 되고, 완성해서 보내주시면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나왔네요 하고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외주에는 근데 웹소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게임 쪽도 외주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검사막 외주를 한번 받았었는데 작업을 완전히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원화 외주를 많이 줘요. 원화 외주도 주고 일러스트도 많이 주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했었는데 일러스트는 사실 웹소설 표지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고 원화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다 알려주고 전체적인 컨셉도 많이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원화들을 먼저 보여주기는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면 아무것도 미천이 없는 상태에서 외주부터 원화를 외주부터 뿌리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이제 좀 잘 안 갖춰진 회사들이 케이스고 일반적으로는 좀 그래도 뭔가 모양새가 갖춰진 회사들은 원화를 이제 회사 내에서 사내에서 해결을 일단 합니다. 왜냐면 이 게임의 전체적인 컨셉과 원화의 스타일과 이제 3D 모델링과의 관계들을 다 연관을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나서 됐다 우리는 이 포맷으로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만 하면 된다 이 스타일로 기획서 다 나왔고 원화 스타일도 게임 스타일도 다 정해져 있고 아트 스타일도 정해져 있고 양산만 하면 된다 이 타이밍에 외주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화를 받았을 때는 기존에 이미 작업되어 있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라서 그거 맞춰서 새로운 것만 작업하면 되고 여기서 작업하실 때는 이제 일러스트랑 다른 점은 이제 디자인과 형태 두 가지의 중점이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일러스트랑 차이가 뭐냐면 일러스트 같은 경우는 웹소설이라든지 뭐 게임 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형태가 조금 깨지더라도 디자인이 조금 아쉬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쉬워도 이제 이야기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비표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할 때 이제 여기도 보면은 뭐 요런 것들 주의사항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데 계약할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제 돈 문제랑 기간인데 기간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그 딜레이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 세 가지고 당연히 요거는 페이는 여러분들이 잘 보고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돈을 나눠서 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 같은 경우 옛날 했던 것 중에 좀 특이했던 건 뭐냐면 거기가 이제 제가 조금 주니어급일 때 했던 데인데 아무런 나와 있는 원화가 없었어요. 없는 상태로 저한테 먼저 와서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게임을 맞춰서 만들겠다. 외주인데 제가 사내에서 뭐 모델러 분들하고 막 협업을 할 것도 아니고 외주로 이제 하는 건데 아직 작업된 게 없어서 몇 등신 캐릭터를 할지도 안 정해져 있고 일단 작업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모델링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시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급한 대로 했었어요 당시에.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컨셉 기획서들을 쭉 주고 잠깐만요. 주고 나서 기획 하나당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스케치를 러프 스케치만 간단하게 해서. 그래갖고 뭐 그쵸 본의 아니게 외주 팀장이 돼버린 상황이 됐는데 아무튼 3개를 주고 이 중에 하나를 픽해서 진행을 하겠다. 더 상세하게 컬러까지 들어가겠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대신에 장당 한 10만 원인가 쳐주셨어요. 픽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이렇게 3장을 그래서 보내면 일단 30만 원을 받고 그리고 픽해서 얘를 컬러까지 하면 뭐 40만 원, 50만 원 추가로 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있으니까 돈 관련된 문제들 어떻게 받는지 한번 계획 잘 하시고 그 아까 얘기했던 얼마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초보 때는 첫 외주 막 초보 때 신입 때 외주 때는 제가 그렇게 막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이 이 초보 때 신입 때 얼마 받느냐를 가지고 되게 집착들 하시는데 물어보면은 주변에서 막 얘기들도 하잖아요. 꼭 잘 받아야 된다고 그래야 다음에 갈 때도 더 잘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 아직 취업
안 해보시거나 막 1, 2년 차 잠깐 하고 이제 나와서 다시 쉬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얘기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도 많이 높으면 좋지, 높으면 좋은데 굳이 신경을 많이 쓸 게 아닌 게 결국에는 3년 차, 5년 차, 7년 차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자기 실력대로 갑니다. 처음에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운이 좋아서 막 대기업 가갖고 막 처음에 막 3,500, 4,000 받아도 실력이 안 되면 그대로 굳어요. 10년째. 그리고 처음에 막 저는 1,800 받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실력 잘 오르면은 이거 막 5배, 6배 뻥튀기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받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조금 더 받으면 당연히 생활 부분은 좋죠. 좋은데 나중에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것 때문에 막 처음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굳이 굴러 들어온 기회를 막 놓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잡으려고 이만큼 놓친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연봉이 여러분들이 막 10년 차 되시고 그래서 연봉이 좀 찼어. 만약에 그러면은 정직원 게임에서 정직원에 가서 실력이 찼어. 높이 받는 분들 지금 막 억대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경력만 잘 채우면은 막 7천, 8천도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10년 넘어가고 AD 되고 그러면은. 근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막 4천 선에서 멈춰 있단 말이야. 진짜로 경력 기간은 같은데도. 그럼 지금 보시면 2배 차이잖아요. 2배 차이. 그렇잖아요. 근데 신입 때 받는 게 2배 차이까지는 잘 안 난단 말이에요. 조금 높고 낮고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나중을 좀 더 잘 바라보는 이제 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다. 눈앞에만 보지 말라는 거고. 기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프리랜서 하실 때 기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신입 때는 손이 느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느리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한 데는 막 일주일씩 주는 데도 있고 사실 좀 실력 쌓이면은 뭐 5일만 주셔도 상관없죠. 상관은 없어요. 막 보통 넉넉하게 주시는 데는 2주씩도 주시는데 2주 주셔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5일 뒤에 완성본 드리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신입 때는 그게 안 되니까 기간 얼마나 되는지 보시고 넉넉하게 꼭 잡으셔야 되고 급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쪽에서 급하게 우리가 막 일주일 만에 막 바리에이션까지 쳐서 주셔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거절하는 게 맞을 거예요. 괜히 서로 힘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아직 외주하실 실력이 아예 아닌 거예요. 이게 아예 답이 안 나오시면. 그리고 딜레이 되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죠. 나는 제때 보냈는데 중간 컨펌에 대한 메일이 막 3일씩 걸려버려갖고 너무 오래 걸렸어. 만약에 10일을 줬는데 나는 한 9일은 걸려야 완성을 할 수 있는데 5일 작업하고 중간 컨펌을 보냈는데 3일 뒤에 왔어. 그럼 8일차 돼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보내야 되는 거잖아. 너무 빡빡해진단 말이야. 이러면은 이 기한에 못 맞췄을 때에 대한 페널티가 내가 받아야 되는 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기획서에 계약서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10일까지 하기로 했는데 기한을 못 맞출 시에는 뭐 페이에서 뭐 몇 퍼센트를 깐다 라든지 뭐 어떻게 그 제한을 둔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 컨펌이 늦었을 경우에 대한 얘기들을 포함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서 뭐 3일 뒤에 주면은 할 말 없어요. 나는 그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에 있으니까. 밤새서라도. 밤새서 못 맞춰서 못 냈다. 완성 못해서 못 냈다면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사회 나가면 엄마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말하면 그 순간 책임이에요. 말이 책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케이 했잖아. 여러분들 계약서 보고 오케이 했잖아. 그럼 끝이에요. 이거는 뭐 법정 가도 답 없어요. 법정 가도 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 순간부터 얽히는 많은 얘기들은요. 대부분 이제 다들 귀찮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법으로 넘어가는 수 있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싸우는 거하고 문제가 많이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채팅창에서 또 제 욕을 딱 하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고소하면 여러분들 바로 법정으로 갑니다. 법으로 넘어가는 게 진짜 많아요. 계약서 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써서 뭔가 문제가 크게 생겼다. 근데 사실 그냥 욕하고 넘어가긴 하지만 만약에 상대가 진짜로 막 수틀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은 바로 그냥 고소하면은 바로 경찰서로 가는 거고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잘 쓰시고 마감 잘 맞춰주시고 그래서 그런 딜레이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잘
정해두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는 평판이라는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소설계도 그렇고 뭐 게임계도 그런데 블랙리스트 같은 것도 이제 회사 기업들끼리 뭐 주고받고요. 저 작가 진짜 아니더라.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주고받고요. 이 작가는 정말 뭐 이런 그림 스타일로 꼬박꼬박 정말 소통도 잘해주고 마감도 잘 맞추고 잘해주더라. 깐깐하지도 않더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서로서로 주고받죠. 기업들끼리, 사람들끼리. 이 사람한테 연락하면은 일을 정말 잘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리랜서 하실 땐 특히나 이제 정직원으로 하시면 되려 그런 게 좀 덜해요. 근데 프리랜서를 하실 때 조금 더 심하다. 그게. 그래서 평판 준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굉장히 많은 그림쟁이 분들이 업계에서 신뢰를 잘 못 받아요, 사실. 왜냐면 이제 그림쟁이 분들 중에 워낙 좀 이제 갇혀 있으신 분들, 내 안에 갇혀 있으신 분들, 이제 방에서 잘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면 좋은데 조금 이제 꼬여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왜 닥터분할 사람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업계 얘기예요. 그냥 업계 얘기를 제 입으로 말할 뿐이에요. 가보시면은 굉장히 뼈로 느껴지실 겁니다. 정말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가치라 평판이 좋은 그림쟁이들 특징이 있죠. 마감 잘 지켜준다. 그리고 소통 잘 된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깐깐하지 않다. 근데 보통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중에 이 세 가지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SNS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잘 그리는 존잘님인데 너무 잘 그리는 분인데 이분은 성격이 뭔가 조금 같이 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이 SNS에서 보이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귀여운 예시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험난한 얘기를 여기서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보편적이고 웃어넘길 수 있는 얘기들인데 뭐 기업에서 회사에서 이제 1차 컨펌을 하기로 했어요. 뭐 스케치에서 받았는데 작가님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컨셉이 이렇게 안 맞아서 뭐 이렇게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대뜸 뭐 썽을 낸다든지 갑자기 그럼 저 일 안 할래요. 이렇게 되시는 경우가 있다든지 갑자기 연락 두절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업계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들으시면서도 업계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지금 들으시면서도 그치 저런 거 많지 하고 별 시덥지도 않게 넘어가실 정도로 흔히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갖고 그런 신뢰가 갖춰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아요. 마감 안 지키시는 분들 도망가시고 막 연락 두절됐다가 10일까지 내야 되는데 15일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하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 아주 차고 넘치죠. 그러니까 그림쟁이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업계에는. 근데 그거는 그분들 욕할 게 아닌 게 이미 그림쟁이 분들이 선대 그림쟁이 분들이 그걸 깔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겨내는 과정들이 필요하실 거다.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것들을 제출하게 되면은 다시 돌아와서 완성이 된 걸 제출하게 되면은 계약서에 이제 지급 날짜도 있어요. 지급 날짜랑 이제 통장이랑 통장 사본 같은 거 다 보내게 될 거고 그러면 지급 날짜 되면은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하면서 안 될 만한 게 거의 요 과정을 대부분 밟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집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쓰니까 좋다. 프리랜서가 좋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다 프리랜서 하지 왜 프리랜서 안 할까요? 실력이 없어서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네, 프리랜서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냥 집에서 혼자 한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학교나 뭐 회사를 갔을 수도 있지만 학교나 회사를 안 가면은 또 집에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집 밖에 나가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프리랜서를 해가지고 그냥 안 나가고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사람 안 만나니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말씀 맞아요. 고정 수입 없고요. 자기 관리 하나도 안 될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경력으로도 잘 안 쳐줍니다. 실력은 쳐주죠.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이제 뭐 직원으로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이 기업 문화상 내가 전에 연봉을 뭐 5천을 받았다. 그러면 이직할 때 웬만하면 한 5,500부터는 줘요. 웬만하면. 이게 기업 문화예요, 그냥. 이제 대우는 해주자라는. 이 사람의 실력이 어떻고 뭘 했고 이런 게 어쨌든 웬만하면 주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 사정상 아니면 혹은 뭐 직급이 바뀌고 파트가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한 뭐 4,500을 드려야겠다라면은 굉장히 서로 불편해하면서 조심스럽게 조율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근데 외주는 그게 없죠. 당신이 10년을 했든 이 100년을 했든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에게 맞는 실력을 대비한 비용을 주겠다. 물론 이제 평판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평판에 대비해서 같이 쳐주긴 하겠지만 경력을 또 아예 안 쳐주는 건 아니지만 이런 기업 문화를 완전히 갖고 가지는 않아요. 그런 것들을 뭐 커리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의식을 해주지만 이렇게 완전히 힘을 갖는 기업 문화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것처럼 힘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뭐 실력이 쌓였으니까 경력이 쌓였으니까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힘듭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 대부분 10대 20대 분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대한 생각을 안 하시겠죠. 왜 그런 대우 받는 게 뭐 중요해? 내가 실력 쌓이겠지, 나도 잘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일로 치부하시죠. 근데 나중에 되면 그거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약간 바치고 있는 되게 큰 요소 중 하나라서 그런 기업 문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 업무 받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홍보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요즘에는 이제